김연아 선수의 재심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도 판정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뉴욕시가 파투를 보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추방유예 연장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미 주택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부분에서 은메달에 머물자 미 언론들도 판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선 심판 판정에 대한 조사와 재심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투데이는 오늘 인터넷판에서 여자 피겨 싱글 프리스케이팅의 심판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심판진 중에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판정을 조작하려다 자격 정지를 받은 우크라이나 심판이 있었는가 하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며 러시아의 우호적인 심판들이 불공정하게 짜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일간지인 뉴욕포스트도 심판들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미국 피겨스케이팅의 전설 딕 버튼이 트위터에 남긴 소트니코바의 오늘 연기는 훌륭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 전미 내셔널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웨이스의 트위터 발언을 통해 연아와 소트니코바가 같은 구성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CNN도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김연아는 실수 한 번 없었던 거에 비해 소트니코바는 트리플 콤비네이션 직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심판들의 판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판정 단합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피겨 판정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경기에 재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인터넷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는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심판 판정에 대한 조사와 재심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스케이팅 연맹을 상대로 하는 이번 청원에는 현재 175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완벽한 우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스포츠가 피겨스케이팅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한국의 박승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동메달을 하나 더 챙기며 지금까지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한국의 박승희 선수가 1분 30초 76일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박승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박승희 선수와 함께 결승에 진출한 심석희 선수는 레이스 막판 판컨신 중국 선수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며 아쉽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승훈, 주영준, 김철민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오늘 러시아 소치 아드렐레 아레나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 준결승에서 캐나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400m 트랙 8바퀴를 돌며 상대를 뒤쫓는 경기에서 3분 42초 32만에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 캐나다를 앞질렀습니다. 결승에 오른 한국은 최소 은메달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미 동부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45분부터 네덜란드와 금메달을 놓고 결승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총 7개의 메달을 따며 현재 종합순위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은 아쉬움과 영광을 뒤로한 채 오는 23일 일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폐막합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들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로의 파톨인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인도는 살얼음판, 차도는 파톨로 비상입니다. 걸으실 때나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뉴욕시가 연이어 내린 폭설로 생긴 파톨을 보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뉴욕시에 생긴 파톨은 11만 3,131개인 것으로 시 교통국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파톨 제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폴리 트론튼버그 시 교통국장은 어제 퀸즈 매스패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파톨 보수 공사를 위해 74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톨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6,000마일 구간의 도로를 재포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겨울 뉴욕 시내 도로에 생겨난 파톨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겨울 동안에는 약 5만 개의 파톨이 생겼고 지난 2012년에는 약 4만 개의 파톨이 생겼습니다. 올해에는 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통국은 50여 명으로 구성된 파톨 복구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주말마다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나서 파톨로 훼손된 9만 스퀘어 야드의 도로도 포장 공사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더 많은 지역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도로에 파톨을 발견하면 뉴욕시 한라인 311로 신고해 도로 보수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재외 공간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재외 국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재외 공간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해 재외 국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 공무원법 개정안이 어제 박주선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박 의원은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서 수감돼 법률 구조를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신변 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들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나서는 한국인이 매년 1,400만 명,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이 2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현재 검찰 출신 법무영사가 공식 배치돼 재외국민들에게 법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외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 주 UN 대사관 등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상정된 재외국민 보호 강화 법안의 통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아무리 반발하고 목소리를 합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아 힘이 빠지는데요. 불법 체류자 꼼짝마가 한층 강화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차량 번호판 정보 식별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해당 차량의 등록 상태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즉시 파악해 불체자 여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잠적해버린 수배자,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색출할 수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무차별적인 추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 명령을 무시한 불체 수배자 등에게 차량 번호판 정보 식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민 세관 단속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관련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서는 불법 이민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적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 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은 서둘러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느새 한시적으로 허가된 2년이라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장 신청 시기는 추방유예 기간 만료 120일 전부터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추방 유예자를 위한 1차 연장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로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은 추방 유예 기한 만료 120일 전부터 추방 유예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방 유예 기한 갱신 신청은 추방 유예 신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 신청서 양식 3장을 모두 작성해 수수료 $465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자들은 이민개혁이 무산되고 올해에도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주목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추방 유예는 2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조치입니다. 때문에 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되기 전 재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접수 대상은 추방 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 유예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2012년 6월 15일 당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8월 15일 이전에 추방 유예 승인을 받아 구제된 사람들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012년 8월 15일 이후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연장 지침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 드림 액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주도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뉴욕주 드림 액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체 학생에게 학자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림 액트 법안이 워싱턴 주 상원에 이어 지난 18일 주 하원에서 찬성 75표, 반대 22표로 통과됐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으로 제정돼 앞으로 불체 학생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슬리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주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해 법안 서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워싱턴주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드림 액트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 액트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 등 3개 주입니다. 드림 액트가 통과되면 워싱턴주는 4번째 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10여 개 주에서 드림 액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드림 법안은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호세 페럴타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뉴욕주 드림 액트가 시행되려면 사회 각 분야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사업가들과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의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가 드림 액트의 경제적 혜택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 주택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판매가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오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462만 채였다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5.1%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5만에서 6만 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거래 물량은 대부분 지난해 12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난해 말 미국에 불어닥친 한파가 거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로 한파와 폭설이 집중된 동북부와 남부, 남동부의 거래 실적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파와 폭설이 올해 1, 2월에도 끊이지 않아 2, 3월 수치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이후 모기지 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됐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수요자들이 선뜻 집을 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재고주택의 평균 가격은 18만 8,90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0.7%나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